안녕하세요, 디자이너 DK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자주 사용하는 팔레트 구성 방법을 여러분들께 공유 드려보고자 하는데요. 특히 피그마 베리어블즈 기능을 이용해서 다크 모드까지 고려한 팔레트 구성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몇 가지 예제 화면을 통해서 실제로 팔레트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여드려가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런 식으로 라이트 모드 그리고 다크 모드 같이 여러 가지 모드를 아우를 수 있는 팔레트로 구성하는데 한 가지 좋은 팁이 있다면 서페이스, 즉 표면이 되는 컨테이너 부분과 텍스트나 아이콘과 같은 콘텐츠를 따로 분리해주면 좋습니다. 추가적으로 서페이스의 아웃라인으로 쓰이는 보더라는 부분도 분리해주면 좋고요. 여기 베리어블즈를 열어보면 제가 방금 설명드린 대로 서페이스, 텍스트 아이콘, 보더 이런 식으로 크게 구성되어 있죠. 돌아와 보면 참고로 지금 이 표 같은 경우 제가 베리어블즈 투 프레임이라는 플러그인을 사용해서 아까 같이 봤던 베리어블즈를 피그마 프레임으로 뽑아낸 작업인데 제 이전 영상 중에 플러그인 설명 영상에 간단한 사용 방법을 다뤘으니까 궁금한 분들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는 이 표를 가지고 각각의 컬러 네이밍의 의미를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페이스라는 걸 제가 표면, 즉 컨테이너의 컬러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서페이스 안에 노멀이라고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리고 그 노멀 안에 여러가지 컬러가 또 구성이 되어 있죠. 이 서페이스 안에 노멀이란 건 정말 말 그대로 노멀, 즉 큰 의미 없이 전반적으로 사용되는 컬러를 의미합니다. 이 UI 화면들을 보면 여기 보라색 몇몇 부분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무채색의 평범한 컬러들이죠. 어떤 특정한 의미나 의도가 들어간 컬러들을 제외한 모든 컬러들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다 보니 가장 많이 사용되는 컬러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팔레트의 맨 위쪽에 배치를 했죠. 이걸 뭐 노멀이라고 이름을 짓든 뉴트럴이라고 이름을 짓든 아니면 또 다른 걸로 이름을 짓든 어떤 이런 중립적이고 평범한 의미를 담은 단어로 이름을 지으면 되긴 하는데 중요한 건 이렇게 정한 네이밍 규칙을 체계적으로 잘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팔레트 명 같은 경우는 디자이너만 쓰는 게 아니고 보통 개발팀과도 공유해서 같은 규칙으로 사용할 일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고민해서 이름을 짓는 게 중요한데요. 이런 네이밍 규칙을 체계적으로 설정하고 그 규칙을 따르는 것을 네이밍 컨벤션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프로젝트나 회사마다 네이밍 컨벤션을 구축하고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요. 뭐 예를 들면 제가 여기서 서페이스 노멀이라고 이름을 정했다면 아래쪽에 텍스트 아이콘에 온 노멀이라고 이름을 짓고 보더 쪽도 노멀이라고 이름을 짓고 이런 식으로 노멀이라는 단어로 쭉 통일해서 이름을 지었죠.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름을 짓는 게 중요하고요. 만약에 위에는 노멀로 했는데 아래쪽은 텍스트 아이콘 뉴트럴로 하고 그런 식으로 이름을 지으면 좋지 않은 네이밍 컨벤션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여기 서페이스 노멀 컬러 안에 여러가지 컬러들이 있는데 차례대로 한번 살펴볼게요. 저는 크게는 BG라는 부분과 컨테이너라는 부분으로 나눴습니다. 이 둘은 무슨 차이냐면 여기 UI 화면을 보면서 설명드려보면 여기 이런 UI들의 전체 배경 색상 있죠. 이 스크린 전체를 덮는 색상, 그걸 저는 BG라고 이름을 지은 거고요. 나머지 그 BG 내부에 있는 이런 컨테이너들, 즉 표면의 색상들을 저는 컨테이너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뭐 케이스에 따라 BG를 스크린이라고 이름을 지어도 될 거고 컨테이너의 경우 서페이스라 짓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는 일단 이렇게 BG와 컨테이너라고 구분을 해볼게요. BG의 경우 제가 BG1과 BG2로 이렇게 나눴는데 여기 실제 예시를 통해 살펴보면 여기 앞에 두 케이스처럼 배경색이 완전히 흰색으로 적용되는 경우에 BG1이라는 컬러를 썼고 여기 세 번째 시안처럼 이쪽을 자세히 보면 이 상품 카드 안에 흰색 컨테이너 색상이 있는데 이 흰색 컨테이너 색상이 어느 정도 윤곽이 도드라져야 하기 때문에 배경색을 살짝 톤 다운 시켜주고 그 색상을 저는 BG2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살짝 미색의 배경색이고요. 여기 컨테이너 0과 컨테이너 10도 마찬가지입니다. 컨테이너 0은 완전 흰색으로 지정을 했고 컨테이너 10은 약간의 미색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제가 컨테이너 0, 컨테이너 10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은 이유는 이 색상의 강도에 따라 차등을 둔 거고 추가될 여지도 고려한 네이밍인데요. 예를 들어서 컨테이너 0보다 더 진한 컨테이너 컬러를 추가해야 한다면 컨테이너 20이라는 컬러를 추가해주면 되겠죠. 그런데 디자인을 하다 보니까 컨테이너 10보다는 진한데 컨테이너 20보다는 약해야 하는 컬러가 추가가 되었다 라고 하면 컨테이너 15라고 이름을 지어주면 되겠습니다. 어떤 그런 여지를 두기 위해서 10단위로 끊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좀 더 여지를 많이 둬야 된다면 이걸 100단위로 끊어주는 경우도 많고요. 왜냐면 작업을 하다 보면 색상을 추가해야 하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이 생기거든요.
어떤 그런 확장성을 고려하는 것도 꽤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UI 쪽을 보면 여기 채팅 중에 연한 회색 채팅 말풍선 컨테이너가 컨테이너 10이 쓰인 케이스이고, 아까 봤던 상품 카드 하단 부분 그리고 여기 바텀 내비게이션 부분에 컨테이너 0 컬러가 쓰였습니다. 완전히 흰색 컬러가 쓰인 거고요. 그럼 인버트 컨테이너는 뭘까요? 바로 반전된 컬러의 컨테이너입니다. 이렇게 밝은 컬러 모드일 때는 어두운 컨테이너 색상이 지정되어 있고, 어두운 모드일 때는 이런 밝은 컬러가 적용되어 있죠. 여기 상품 카드에서 New라는 태그를 보면 흰색 컨테이너 위에 완전히 대비되는 컬러로 검은색 컨테이너 색상의 태그가 있습니다. 이런 곳에 인버트 컨테이너 색상이 쓰이는 거죠. 제가 이 화면을 다크 모드로 바꿔보면 이런 식으로 인버트 컨테이너가 밝은 컬러로 표현이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논을 살펴보면 논은 말 그대로 완전한 투명 컬러를 사용하기 위해서 마련해 놓은 팔레트입니다. 예시를 보면 여기 인풋이나 크리에이트 어카운트 버튼 같은 곳에 제가 논을 적용해 놨는데, 물론 이런 부분에 컨테이너 0 컬러를 적용해서 완전 흰색으로 적용해 놔도 무방하지만, 만약에 배경 컬러가 BG1이 아닌 BG2와 같이 톤 다운이 됐을 때 인풋과 이 노멀 버튼 컨테이너가 논으로 뚫려 있기 때문에 배경색인 이런 미색이 드러나게 되죠. 이런 스타일로 연출을 하고 싶다면 여기를 논으로 설정을 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 표면을 논에서 이런 식으로 컨테이너 0으로 바꾸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인풋에 흰색 표면이 도드라지게 되는데, 이런 식의 디자인을 하고 싶다면 컨테이너 0으로 지정을 하면 됩니다. 이건 디자인적인 상황이나 취향에 따라 얼마든지 더 좋은 쪽으로 선택을 하면 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서페이스 노멀에 대한 컬러들을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려봤고, 방금 설명드린 부분들을 베리어블즈 컬렉션으로 구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베리어블즈를 켜주고 여기 지금 세팅되어 있는 부분들은 일단 남겨둘게요. 제가 새로운 컬렉션을 한번 추가를 하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More 옵션을 클릭해서 Create 컬렉션을 하면 새로운 컬렉션을 짜나갈 수 있고요. 여기 Create Variable을 선택해서 컬러를 하면 컬러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추가를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를 BG1이라고 이름을 지정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컬러를 여기서 또 이렇게 추가를 할 수 있는데, 조금 더 시간을 아끼기 위해 여기 마우스 우클릭을 해서 Duplicate Variable로 복제를 계속 해주겠습니다. 일단 6개를 복제를 할게요. 네, 복제를 다 했고 방금 설명드린 부분과 같이 네이밍을 그대로 적용을 해주겠습니다. BG2로 해주고, 네, 이름을 이렇게 지정을 해줬습니다. 컬러도 설정을 해주면 되는데, 원래는 이런 컬러 설정을 하나씩 배경색이나 컨테이너 색상에 이렇게 적용을 해가면서 적정한 컬러를 세밀하게 맞춰 나가면서 설정을 해 나가야 되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시간 관계상 제가 미리 세팅해 놨던 이 헥스 값으로 그대로 집어넣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자, 논의 경우 투명한 컬러를 적용해야죠. 투명한 컬러는 여기를 클릭하고 여기 오퍼시티를 이렇게 0으로 떨어뜨려 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세팅이 되었고 이 컬러들을 의도에 맞게 그룹핑을 시켜주면 됩니다. 지금 그룹을 보면 서페이스라는 그룹 안에 노멀이라는 그룹 안에 이 컬러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전체를 선택하고 이렇게 마우스 클릭, 그리고 뉴 그룹 잇 셀렉션이라는 걸 하면 그룹을 지어줄 수 있습니다. 그럼 뉴 그룹이 생겼죠. 그런데 얘기 드린 대로 서페이스 그룹 안에 노멀 그룹 안에 이 컬러들이 있는 거기 때문에 한 번 더 그룹을 시켜줘야 합니다. 클릭 뉴 그룹 잇 셀렉션. 그럼 뉴 그룹 안에 이 컬러들이 들어가게 된 거죠. 이 뉴 그룹들의 이름만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이제 저는 서페이스라고 이름을 지어주고 안쪽에 노멀로 이름을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밸류 부분을 라이트 모드라고 바꿔주겠습니다. 자, 다크 모드를 추가해야 할 때는 여기 우측에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모드가 추가되게 되는데요. 이름을 다크 모드로 설정해 주겠습니다. 그러고는 다크 모드에 맞는 컬러들을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원래는 다크 모드에 맞는 컬러를 직접 이렇게 대입을 해가면서 세밀하게 설정을 해줘야 하는데, 영상의 시간 관계상 미리 세팅해놨던 이 컬러들로 그대로 적용을 해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팅을 했고요. 참고로 여기 모드를 추가하는 기능은 피그마 유료 버전부터 되니까 그 부분은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 무료 버전인 분들은 이 다크 모드를 넣어보지 못해서 좀 아쉬울 수도 있을 건데, 이번 영상 제작의 큰 목적은 여기 다크 모드를 이렇게 추가하는 거라기보다는 아까
아까 설명드렸던 내용들 있죠. 이 전반적인 팔레트 규칙과 여기 네이밍을 설정하는 방법들, 그리고 네이밍 컨벤션의 중요성 같은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게 더 큰 목적이었기 때문에 꼭 다크모드를 안 넣더라도 계속해서 쭉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방금 설명드린 서페이스 노멀 부분과 같이 각각의 의미에 맞게 분류된 컬러들을 차근차근 설명을 드려볼 건데, 생각보다 영상이 꽤 길어질 듯 해서 두 편으로 나눠서 제작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계속 이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